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요즘 제가 이재명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다 보면은 꼭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그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연루되어 있고 복잡하게 꼬아놨는데 그래 봤자 아니겠습니까?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잔머리로 굴려봤자 거기서 거긴 거죠. 특히나 최근 들어서 한동훈 검찰이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은 더더욱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검찰이 인력까지 늘리면서 이재명과 관련된 혐의를 동시다발적으로 고강도 수사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5일 지난 주말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추석 연휴 직전 검찰이 이재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긴 뒤에 오히려 수사 인력을 늘리며 이재명을 더욱 압박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향후 수사 강도에 비하면 선거법 위반 수사는 몸풀기에 불과하다, 이런 분위기라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이재명을 기소할 때 그때도 민주당이 얼마나 난리를 쳤었습니까? 그런데 검찰의 반응은 지금 어떻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거는 몸풀기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검찰이 말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맡고 있던 사건이 원래 대장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위례 개발 또한 마찬가지로 대장동과 비슷하다라고 해서 수사를 확대한 상황이죠. 단순히 수사를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처음에 반부패 수사 3부가 투입이 됐었는데 여기에다가 전국 특수수사 선임 부서인 반부패 수사 1부까지도 가세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목적은 뭐겠습니까? 위례 개발 또한 마찬가지로 이재명이가 연루했는지 그거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죠.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말고 수원지검 또한 마찬가지로 이재명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데 여기서 담당하고 있는 게 이재명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쌍방울 배임 횡령 사건이죠. 특히나 수원지검 같은 경우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굉장히 유심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검찰에서 문재인 정부 이후 2년 만에 감사원의 검사를 파견했는데 그 대상이 바로 김영록 수원지검 2차장이었습니다. 애당초 감사원의 검사를 파견하는 것도 2년 만이었고 실질적으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파견하다 보니까 경고성 메시지가 있다, 이런 평가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김영록 2차장을 보내고 난 뒤에 후임으로는 윤석열 라인인 김영일 평택지청장이 결정됐습니다. 그리고 수원지검에서는 최근에 이재명의 최측근 중에 한 명인 이화영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봐야 되는 게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인데 여기가 이제 담당하고 있는 게 성남FC 후원금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한 마찬가지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주 관심지였는데 그도 그럴 것이 대표적인 추미애 라인이자 친문검사로 여겨졌던 박은정이가 지청장으로 있던 곳이기 때문이죠. 박은정이는 현재 공수처에 입건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 후임으로는 대검찰청 대변인 출신이 이창수 지청장으로 결정됐죠. 지청장뿐만이 아닙니다. 차장검사 또한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국정농단 사건,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베테랑 수사통이 임명됐죠. 그리고 성남지청은 최근에 두산그룹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처음으로 진행했었죠. 이미 많은 분들이 복습을 하셨기 때문에 복습하셨죠. 이해 안 되시면 다시 돌려보고 하셔야 됩니다. 이 성남FC 후원금 문제랑 두산그룹 둘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 그냥 단순히 두산그룹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네이버로까지 지금 수사가 확장이 되고 있다는 거죠. 우선 일단 성남FC에 후원한 기업들을 보시면은 두산, 네이버, 농협, 차병원 요 네 군데 같은 경우는 과도하게 광고비가 많았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 이번에 검찰이 주목하고 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네이버입니다. 놀랍게도 이번에 검찰이 주빌리은행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는데 이 뭔가 좀 어색하죠? 주빌리은행은 또 뭐냐? 주빌리은행이 뭐 하는 곳인지를 보니까 우리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나와서 이렇게 홍보 영상까지도 찍었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 주빌리은행의 공동은행장이 바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었거든요. 근데 이 주빌리은행이랑 연관이 되어 있는 곳, 사실상 같은 곳이라고 봐야 되는 게 희망살림이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희망살림이 네이버 성남FC 후원금 문제랑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연관이 되어 있냐? 다음과 같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이 이건 표를 보자마자 뭐 하는 거냐 하고 영상 꺼버리실 것 같은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있습니다. 우선 일단 희망살림이 설립된 날짜가 2012년도 6월달입니다. 그때 당시 대표를 맡고 있던 사람이 바로 이원욱입니다. 이원욱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맞습니다. 리틀 이재명이라고 불리면서 이재명의 최측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원욱이가 다음으로 갔던 곳이 성남FC입니다. 2016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감사직을 맡았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원욱이는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직을 맡게 되죠. 그게 바로 이번에 논란이 됐던 옆집 합숙소 논란입니다. 이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던 건 이재명이가 성남시장에 재선을 했던 2014년도입니다. 재선을 하고 난 뒤에 이재명이가 서민들의 빚을 탕감해 주겠다라면서 롤링 주빌리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하는데요. 그리고 이 롤링 주빌리라는 프로젝트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게 바로 네이버입니다. 자, 실제로 보시는 바처럼 2015년도 5월 19일에 다음과 같은 협약식이 열렸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협약의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네이버가 희망살림에 2년 동안 4번에 걸쳐 40억 원의 후원금을 내고, 그리고 그 후원금을 희망살림이 39억 정도를 성남FC에 2년 동안 광고료로 지급한다 이거였죠. 사실상 그러니까 네이버는 두산그룹과는 다르게 다이렉트로 성남FC에 광고비를 줬던 게 아니라 희망살림을 거쳐서 광고비를 줬던 것이죠. 그럼 궁금증이 생기는 게, 아무리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이 그림에다가 가운데 그냥 희망살림만 들어가면 되는 것이지 왜 도대체 도표가 이렇게나 복잡해져야 되는가, 이런 이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데, 저렇게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이 재윤경한테 있습니다. 제일 왼쪽에 희망살림의 상임이사, 이 사람이 바로 재윤경이거든요. 그러면 재윤경이가 뭐 하는 사람이냐? 민주당의 비례 국회의원이었던 사람이 재윤경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재명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 사람이죠. 이재명이가 경기도 지사일 시절에 경기도 일자리 재단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 재윤경입니다. 그리고 대개 이재명 측근들이 그런 것처럼 재윤경을 둘러싸고도 묘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까 전에 사자 협약식 이후에 주빌리 은행이 출범하게 됩니다. 요 주빌리 은행의 공동은행장이 바로 이재명 성남시장이었죠. 희망살림이 주빌리 은행을 출범한 거기 때문에 사실상 희망살림과 주빌리 은행은 같은 곳이다 라고 봐도 됩니다. 그리고 두 곳에서 2016년도부터 채무 상담을 시작했는데, 그전에는 에듀머니라고 하는 곳이 상담을 진행했거든요. 그리고 희망살림에서 에듀머니로 상담료 명목으로 수천만 원 정도를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은 그 에듀머니의 대표가 누구였냐? 그게 바로 또 재윤경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희망살림이라고 하는 곳이 네이버로부터 수십억 가까이 되는 후원금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희망살림을 중심으로 문어발식으로 여러 가지 단체가 만들어졌는데, 그 단체 또한 마찬가지로 재윤경이가 연관이 되어 있다. 그리고 그 희망살림으로부터 성남FC에 돈이 가고 성남시에까지 돈이 갔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희망살림은 무슨 역할을 하는 거겠어요? 자본 세탁 역할을 하는 곳이 된다는 것이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제가 보기엔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이재명의 뇌물 혐의 비용이 두산그룹의 광고비뿐만 아니라 네이버 광고비까지도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식으로 민주당이 몸부림을 칠지 우리는 그저 흥미롭게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